인사해주세요. 진짜 옛날에 많이 본 느낌인데. 가자. 준비. 액션. 실제로 약 2년 반 정도가 흘렀습니다. 2년 반 만에 핸드폰에 관련된 세진이의 새로운 이야기를 준비해 왔는데요. 이번엔 경박해야 돼. 오케이. 2년 반 만에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발재간으로 이렇게 영상이 시작을 합니다. 빠르게. 아, 나 저런 스텝 처음 봤어. 저 정도면은 약간 오로나민 씨. 오로나미 씨 같은 느낌인데 그게 이제 하체 위주. 머리 맞춰주세요, 저랑. 네? 많이 신나 보입니다. 오늘은 세진의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월요일인데도 말이죠. 또 2년 반 만에 숱한 고민 끝에 핸드폰은 제 일거리 뺏어가는 거. 이제 어떻게 하는지 다 배웠다고. 분명 이거 이제 끼워서 저거 붙여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미 끼워놓은 말도 안 했는데. 설치만 다 해놓으면 형이 조명 치기 좋으니까. 지금 세팅이 엄청 빨리 됐어요. 실내도 아니고 실외도 아닌 세팅이 필요했는데 두 조명을 합친 세팅을 해봤습니다. 햇빛도 적당히 들어오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다. 실내 등의 광량도 적당히 있는 상가 같은 세팅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세폰사따의 몇몇 파트가 편곡되어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세진의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월요일인데도 말이죠. 끄트머리엔 또 가사를 좀 바꿔서 이렇게 원작의 그 초심을 좀 가져왔고요. 인트로의 효과음도 좀 고민했는데 평범하게라면 보통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아, 놓고 왔네. 야, 너 지금 집이지? 내 방에 보면 나 옛날에 쓰던 핸드폰. 근데 이렇게 하면 노래가 너무 갑작스럽게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원곡에 있던 베이스를 살짝 가져와서 아, 놓고 왔네. 야, 너 지금 집이지? 내 방에 보면 나 옛날에 쓰던 핸드폰. 자, 이제 코믹한 노래가 나올 거야 하는 밑밥도 깔면서 동시에 조금 더 독특한 사운드 연출을 하는 식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노래도 목소리 톤을 좀 바꿔서 정말 옛날 만화에서 나올 법한 까랑까랑하고 열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막 목을 조여가지고 원래는 이제 불타는 태양의 강남 이렇게 갔으면 이제 불타는 태양의 강 이렇게 가는 거죠. 불타는 태양의 강남 한복판. 핸드폰 없이 집까지 돌아가는 과정을 마치 어떤 도심 속의 탐험을 하는 것과 같이 탐험가 복장으로 돌아다녔습니다. 또 모험가라면 코수염이 빠질 수 없죠. 세진이 형을 위해서 이번에는 코수염을 붙이는 방법까지 배워와서 수염을 달아줬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난 충분하게. 좋아. 저희끼리는 그 분장한 모습을 보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보이스카우트인가봐. 좋습니다. 위로 아래로 소울릭스는 아니고 뭔가 리스긴 한데. 약간 불쾌한 골짜기 같은 그게 있어요 지금. 거울 보면 내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제가 평소에 코수염이 그렇게 막 나는 편이 아닙니다. 이번에 분장을 해보니까 그게 어쩌면 굉장히 축복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를 넣었습니다. 모험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인디아나 존스처럼 탐험가 아니면 소년 만화의 오프닝 같은 주제가 또 떠오르고 어느 하나 버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비주얼적으로는 탐험가의 모습을, 오디오적으로는 애니메이션 주제가의 느낌을 내서 정말 모험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키워드를 다 때려박아서 이번 영상의 요소들을 다 설계했습니다. 90년대, 2000년대 애니메이션 주제가 같은 음악에 맞춰서 자막도 그 시절 바이브로 색수차에 막 화질이 깨져 있는 모습으로 연출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중간중간 들어가는 지도 그래픽이라던가 타이틀까지 정말 짜쳤죠? 추억의 그 시절 움직임 휙휙휙 돌면서 그런 느낌으로 그래픽 작업들을 했습니다. 실제로 강남역에서 마포구청역까지가 정확하게 16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16km가 약 40리 정도라고 해서 이번 기나긴 제목 세폰도 헌폰도 모두 뭐였지? 세폰도 헌폰도 집에 두고서 11자죠. 40리를 떠나온 날의 기록 도합 22자입니다.
아이고 많다. 진짜 글씨가 많아서 레터링 하는데 좀 빡셌어요.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 레트로한 글자만의 개성이 있는 것 같아요.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오히려 이리저리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개성 강한 컨셉의 그래픽 작업이어서 즐거웠습니다. 야외 촬영이 많은 세팅답게 짐벌 무빙이 좀 많았는데 이번에는 조금 과격한 무빙들이 많았죠. 애니메이션에 나올 법한 무빙들이 잘 담겨져서 나온 느낌입니다. 필요 없어. 엄청 이뻐. 잘 찍었지? 메이킹도 잘 찍었지? 나의 활약상 웜한 걸 주세요. 이 선악 한복판인 것처럼 뜨거운 걸 주세요. 약간 뭔가 나빠 보이게. 중간에 살짝 장르의 변경이 있습니다. 또 모험 하면 서부극이잖아요. 짧은 카페씬을 연출했는데 샷건 꺼내실 것 같은데. 그 있잖아, 서부 영화 보면 시끌시끌하다가 눈 끊기고 애송이는 뭐지? 약간 이런. 어떤 가게의 주인공이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분위기가 싸해지는 그런 클리셰도 넣어보고 싶었어요. 시, 앤, 액션! 현금 결제. 쓸데없이 전극 연기야. 너무 좋아. 편의점 알바였는데 그새 바뀌었네요. 이 알바 직종이. 카페 알바. 먹는 알바. 손님이잖아요. 그거는. 좀 약간 몸을 미리 낮출까요? 음침하네요, 당신은. 올려다봐. 음침하게. 야외 로케이션이 메인인 촬영은 굉장히 오랜만이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아이고 더워. 폭우와 장마로 언제 비 올지 모른다는 걱정 속에서 야외를 헤집고 다니면서 촬영을 했는데, 실제 영상의 줄거리처럼 저희도 서울 곳곳을 모험하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동물적으로 촬영했던 곳 같아요.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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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오케이. 빠꾸르. 지금 빠꾸르. 형 포커스가 나갔어. 아니. 뭔가 스카이형 촬영하는 기분이다. 진짜 즉흥적인. 즉흥으로 로드 촬영하는. 항상 통제된 환경 속에서 촬영을 하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즉석에서 떠올리는 아이디어로 촬영을 하는 게 UCC를 만들던 그 시절이 떠오르는. 와, 이거 왜 이렇게 잘해? 공병이니까 밥 먹고 딱 맞다. 진짜 뻥치고 이걸로 3m 봐야 돼. 3m. 왜냐면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야 돼. 나왔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이 앱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액션들을 몇 가지 골랐어요. 예를 들어서 지도, 아니면 단순한 시계 하나도 없어서 해시계를 만들어서 시간을 보기도 하고, 해시계를 통해서 시간을 알아채는 장면에서 추추가 또 이렇게 조명을 들고 태양처럼 움직이는 장면도 있었죠. 어떻게 하면 정글을 헤맨 듯한 태진형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하레이션을 한번 줘봤죠. 강렬한 해가 카메라를 향해 들어오는 듯한 느낌, 카메라 렌즈에 그 햇빛을 쏘는 느낌으로 세팅을 해주면 맑은 날이 아니지만 마치 맑은 날인 것과 같은 해가 쨍쨍 내리쬐는 느낌이 날 수 있는. 모든 장면들이 대체로 다 쨍하잖아요. 맑은 날씨에서 촬영을 한 것처럼 나왔는데, 저희 준비됐습니다. 햇님 들어오실게요. 네. 실제로는 좀 해가 어두워질 때까지 촬영을 진행했는데, 촬영본을 나름의 색 보정이나 여러 가지 효과들을 통해서 비슷한 시간대에 찍은 것처럼 만들었어요. 대단하죠? 이게 어떻게 밤이야? 대낮이지. 카메라 아직도 대낮이야. 지금은 낮이 맞아요. 좋아요. 뽀송해 보여요, 지금 형도. SNS가 너무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전봇대에다가 인스타그램을 그려서 하기도 하고, 크나 집 가는 중 그 어떤 기계의 도움을 받지 않고 녹음할 때 직접 입으로 낸 소리인데요. 가이드도 들어보시면 집 가는 가이드에서도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행복하게 살아라. 비둘기로 메시지를 보내는 씬에서, 원래는 비둘기를 길거리 캐스팅을 해서 이렇게 날려 보내려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휘릭 날리면은 안 날고 걷더라고요, 요즘 비둘기들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래픽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여기 비둘기 합성하면 되는 거죠? 네. 바이바이.
어떻게 그래픽을 한 건 도대체 상상이 안 돼. 비둘기가 날아가는 영상에서 눕기를 따고 근데 그렇게만 하면 좀 어색하거든. 점점 멀리 날아가는 느낌으로 크기 줄이면서 보냈지. 중간에 또 은택이가 대단히 센스 있는 작업을 하나 했는데요.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플립북을 만들었죠. 심지어 이거 길이 쇼츠 길인데 이거 화면비가 어쩐지 길다 했어. 요즘 거니까. 대단히 센스 있는 작업을 하나 했는데요. 사실 제가 했습니다. 약간 현저하게 많이 떨어지는 퀄리티의 플립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원했고요. 생각보다 퀄리티가 너무 좋게 나와서 조금 실망했습니다. 더 못할 줄 알았어요. 보니까 플립북 짬밥이 엄청나더라고요. 오. 너무 잘해. 학창 시절 저는 그런 아이였어요. 교과서의 정 가운데보다 그 구석이 더 지저분한 아이. 그 플립북은 사실 내용은 유튜브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 그림을 그렸을 캐릭터의 감정 상태를 담아보려고 노력했고요. 먹방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배도 고프니까. 그래서 고기를 하나 집어먹는 걸 그렸는데 또 다른 음식을 많이 그리기는 귀찮으니까 그냥 접시를 집어먹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도 지브리 거 만들고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 나가겠다. 소름 돋는 자기 성찰. 집 근처에 기지국이 고장이 나서 핸드폰과 인터넷이 아예 먹통이 되었던 때가 있었어요. 세상과 연결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보니까 그때 느꼈던 감정이 공포에 가까웠거든요. 문명의 힘이란, 과학의 힘이란 참으로 대단한 것이다 라는 가사를 그때 떠올리게 되었고, 네, 여러분 핸드폰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보는 것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맨날 그렇게 스마트폰만 하고 살지 말고 바깥을 보면서 사람답게 좀 살아요, 신여가.